합동과 대칭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대칭 도형의 성질과 그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점대칭 도형의 성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점대칭 도형에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선대칭 도형 학습했을 때도요. 대응변, 대응각 에서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어땠어요? 같았죠. 점대칭 도형도 마찬가지로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변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 있는 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기역, 니은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 기역, 니은 선분의 대응변은 어딜까? 180도 돌렸을 때 만나는 변, 이 변이 되겠다, 그지? 그럼 이 변하고 선분 기역, 니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입니다. 그 다음 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각이라고 한번 여기 위치를 잡아보았을 때 이 각의 대응각을 찾으려면 180도를 돌렸을 때 겹치는 각, 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의 각은 이쪽에 있는 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대응각이 되는데요. 이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대칭뿐만 아니라 점대칭 도형에서도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입니다. 점대칭 도형에서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눔으로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해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대응점끼리라고 했어요. 자, 대응점이 이렇게 우리 180도 돌렸을 때 만나는 점, 겹치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 대응점을 대칭의 중심이 지나도록 선을 이렇게 이어보았을 때 대칭의 중심에서 이 각각의 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한 번 더 이쪽 점에서 대응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180도 돌렸을 때 찍히는 점은 이 점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응점끼리 선을 쭉 이어 보았어요. 자, 대칭의 중심이 여기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서 이제 점대칭을 한번 그리기 해볼게요. 자, 점대칭 도형을 그리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점에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검은색 부분에 점을 먼저 알려주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점이 일단 4개가 있는 걸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 4점에서요. 여기 있는 점의 대응점을 보니까 방금 찍었던 4번째 점 위치에 있다. 그럼 서로가 대응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자, 이제 나머지 점들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점에서 대응점을 찾아볼 건데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어 보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칸을 세아리고 그 다음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어야 대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별점에서의 대응점이 이쪽이다라는 걸 확인한 뒤에 점을 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 세모점이 있어요. 자, 이 세모점의 대응점을 찾기 전에 대칭의 중심에 먼저 직선을 쭉 긋고 나서요. 이 점에서 대칭 중심까지 이동한 거리만큼 또 이동을 하여서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이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이 점하고 이 점을 대응점으로 찾았고 그 다음에 이 점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선을 그어주게 되면 검은 부분만 나온 것의 반대의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있도록 도형을 그려본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방법 확인해 볼게요. 각 점에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 주어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즉 이 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어준다. 그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차례로 대응점을 각각 찾은 다음에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있게 선으로 이어주면 점대칭 도형을 완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먼저 해봤는데요. 예제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점대칭 도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데요. 점대칭 도형에서 가장 먼저 나온 성질은 무엇이었다?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였습니다. 일단 대응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변, 기역, 비읍. 이 예제 1번의 첫 번째 문제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기역, 비읍이 여기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 이 길이가 몇 cm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칸에 1cm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는 몇 칸이었다? 5칸요. 즉 기역, 비읍, 변, 기역, 비읍은 몇 cm다? 5cm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역, 비읍의 대응변을 찾아보자. 180도 돌렸을 때 어느 변과 겹쳐질까요? 디귿, 리을이요. 보이나요? 자, 그래서 변, 리을, 디귿이 변, 기역, 비읍과 대응변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 디귿, 리을 길이 한번 알아볼 건데 한 칸에 1cm였는데 몇 칸이었어요? 5칸. 따라서 이 변, 리을, 디귿도 몇 cm다? 5cm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대응변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서로 5cm, 5cm로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니은, 디귿, 리을 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니은, 디귿, 리을 각은 여기임을 알 수 있죠. 이쪽 각.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각의 대응각을 한번 찾아보기 전에 몇 도인지 확인해 보자. 자, 니은 디귿하고 디귿 리을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인 것 같아? 수직 관계. 따라서 90도이다 라는 각도를 찾아볼 수 있고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니은 디귿 리을의 대응각을 찾아볼 겁니다. 180도를 돌려봤을 때 어디와 겹치나요? 기역, 비읍, 미읍 또는 미음, 비읍, 기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미음, 비읍, 기역이 대응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도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기역, 비읍하고 비음, 미음도 서로 수직관계임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90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대응각을 찾아서 크기까지 확인해 보니까 서로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점대칭 도형 성질에서 가장 1번 무엇이었다?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제 2번 내려갑시다. 자, 점대칭 도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그려봅시다. 1번. 점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긋고 니은의 대응점을 점 미음으로 표시하세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니은의 대응점을 찾을 건데요. 일단 대칭의 중심이 지나도록 직선을 이와 같이 그리기를 쭉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펜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니은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응인 대칭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 다음 쭉 이어서 직선을 이와 같이 그려보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에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에 점을 찍게 되는데요. 이 길이를 그럼 자가 아니면 어떻게 재느냐인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쓰는 방법인데 한번 잘 보세요. 자, 니은, 이응 이 선을 그으려면 우리가 자로 센티미터를 재서 쭉 선을 그으면 사실
대응점이 그대로 쉽게 나오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자가 없다. 자가 없을 땐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자, 니은, 이응의 선을 긋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로 갈 게 아니라 가로, 세로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니은, 이응을 가기 위해서 니은에서 이응으로 가기 위해 가로로 4칸, 세로로 2칸을 움직였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 대로 똑같이 가로로 4칸, 세로로 2칸 이렇게 움직입니다. 즉 여기 위치가 점 니은의 대응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 니은의 대응점 이쪽을 미음이라고 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2번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점 디귿에서 대칭의 중심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긋고 디귿의 대응점인 비읍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이번에 검은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점 이응이 지나가도록 점 디귿에서 쭉 선을 그어주는데요.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그어준 상태에서 디귿 이응과 길이, 거리가 같도록 그 다음 위치를 점을 콕 찍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가 있다면 이만큼 길이로 똑같이 길이를 이렇게 잡아서 점을 찍어주면 되지만 내가 지금 자가 없다. 그렇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디귿에서 이응으로 갈 건데요. 디귿에서 이응으로 갈 건데요. 나는 어떻게 갈 거냐면 디귿에서 가로로 4칸을 가고요. 세로로 1칸을 가요. 그럼 그 다음도 가로로 4칸을 간 다음에 세로로 1칸을 똑같이 가요.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대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다시 한번 찍어 보면은요. 여기 있는 점, 이 점을 비읍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점, 대응점 찾았고요. 디귿점도 대응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점을 이응에 지나가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가서 그대로 선을 그으면 리을과 만나요. 원래 있는 점 2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선으로 그어요. 어떻게? 여기서 비읍으로 그 다음에 미음으로 그 다음에 리을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점대칭 도형이 완성되죠. 다시 한번 테두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 있는 원래 있었던 검은 선에 대하여 대칭의 도형을 그렸다. 점대칭 도형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기 한 번 더 연습해 볼 건데요. 67쪽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하래요. 자, 일단 먼저 확인할 것은 점이 일단 4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 4개 상태에서 대칭의 중심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점들은 체크 안 해요. 서로가 대응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점하고 이 점으로 대칭점을 찾아보자 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먼저 이 점에 대한 대칭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직선을 긋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심을 지나면서 직선을 그어요. 그은 상태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같은 거리의 위치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가로하고 세로로 움직인 칸수만큼 똑같이 움직이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이 빨간 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가 있어요. 가로로 몇 칸을 움직였냐면 3칸을 움직였어요. 그 다음 세로로 3칸을 움직이죠. 그러면 똑같이 가로로 3칸, 세로로 3칸을 지나가면서 방금 그었던 빨간색 선과 만나는 지점에 점을 찍어요. 그래서 점을 찍어보면 여기가 대응점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점이 있어요. 자, 대칭점을 그어볼 건데요. 대응점. 자, 여기 대칭의 중심을
중심을 가지고 선을 이렇게 먼저 직선으로 긋고요. 이거는 조금 쉬워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검은 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그냥 바로 일자로 세 칸을 갖네요. 그럼 똑같이 세 칸을 움직여서 어디에 점이 찍히게 되겠다?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이게 대응점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 개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두 개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준다? 이제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이어줍니다. 요렇게. 보이실까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도형을 보았을 때 180도 돌리면 겹쳐질까라고 보니까 겹쳐지는 도형, 즉 점대칭 도형이 완성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옆에 2번 문제로 한 번 더 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점이 이렇게 4개 있는 걸 먼저 확인하고요. 대칭의 중심과 서로 대칭 관계인 점을 이렇게 먼저 찾아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 2개는 하지 않겠다. 즉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 점만 서로 대응점을 찾아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멀리 있는 쪽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쪽 점. 을 중심으로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 건데 대칭의 중심까지 먼저 선을 이와 같이 긋고 그에 이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줍니다. 그어준 상태에서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점까지 갈 때 가로로 5칸, 세로로 3칸을 내려왔어요. 그럼 똑같이 가로로 5칸, 세로로 3칸 내려왔을 때 빨간 직선과 만나는 점 여기가 대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색깔로 대응점을 표시해보면 이 점이 대응점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이 점의 대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직선을 긋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을 긋게 되는데 대칭의 중심까지 얘는 조금 쉽게 바로 옆으로 2칸만 움직였어요. 그럼 똑같이 2칸만 움직인 상태에서 점을 콕 찍어보자면 이 점이 대응점이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나머지 점들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응점 다 찾았으니까 마지막 선으로 이어보자. 이렇게 선으로 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고 나머지도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고 나면 여기서 점대칭 도형을 완성했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죠. 이해됐을까요? 자, 점대칭 도형이요. 선대칭 도형보다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자가 있는 친구는 바로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만큼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반대 방향인 점을 딱 찾으면 되는데 나는 지금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알려주었던 방법 가로로 움직이는 것, 세로로 움직이는 칸 수를 세알려서 즉 방향도 같아야 되고요. 가로로 내가 5칸을 가고 아래로 3칸을 갔다면 똑같이 가로로 5칸 가고 세로로 3칸을 움직인 여기 위치의 점이 이 첫 번째 점의 대응점이 된다라는 것 요거 확인해 주시면 이 방법대로 점대칭을 그렸을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까지 합동과 대칭 단원을 학습해 보았고요. 응용 문제 풀면서도 어려운 것이 많을 텐데 앞에 개념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